혹시 두부를 특정 음식과 같이 먹고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두부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어온 그야말로 건강식품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리면서 단백질 보충의 최고라고 알려진 음식이 바로 두부입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 밥상에 꼭 올려주시던 음식이고 병원에서도 환자분들께 권하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이 바로 이 두부입니다. 그런데 이 두부가 어떤 음식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지난달에 저희 병원에 63살 되시는 박순자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이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오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신장에 결석이 생겨 있더라고요. 콩팥에 돌이 생긴 겁니다. 그 돌이 얼마나 컸냐면 파탈만한 크기였습니다. 이게 요로를 타고 내려오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했던 거예요. 출산의 고통과 맞먹는다는 그 요록열석 통증을 이분이 겪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식습관을 여쭤봤더니 이분이 건강을 위해서 매일같이 두부를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두부를 어떻게 드셨느냐 하면은 항상 시금치와 함께 드셨던 겁니다. 시금치 두부 무침, 시금치 된장국에 두부 넣고 이렇게 거의 매일 드셨던 거예요. 이제 건강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야지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신장에 돌을 만드는 원인이 됐던 겁니다. 모든 신장 결석의 약 75%가 바로 옥살산 칼슘, 다른 말로 수산칼슘염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산칼슘염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바로 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 성분과 두부에 들어있는 칼슘이 만나면 형성되는 겁니다. 이 할머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3년간 저희 병원에 신장결석으로 찾아오신 60대 이상 환자분들 중에서 약 40%가 평소에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즐겨 드셨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을 위해서 두부를 드시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신 건 아닌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두부가 나쁜 음식이라고 말씀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두부는 60대 이후 어르신들이 꼭 드셔야 할 최고의 단백질 식품 중 하나입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들어지죠. 콩을 갈아서 끓인 다음에 간수를 넣어서 응고시켜 만드는 게 두부입니다. 이 과정에서 콩에 들어있던 좋은 영양소들이 고스란히 두부에 담기게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괜히 두부를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고기 먹기 어려웠던 시절에 두부가 단백질 공급원 역할을 톡톡히 해냈거든요. 실제로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약 9에서 10g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 같은 콩으로 만든 두유보다 2배나 많은 양이에요. 그러면서도 열량은 100칼로리도 안 됩니다.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의 대표 주자가 바로 두부인 겁니다. 예, 특히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께는 두부가 정말 필요한 식품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듭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감소증을 예방하려면은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고기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고 콜레스테롤 걱정에 잘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럴 때 두부가 훌륭한 대안이 되는 겁니다. 두부는 소화 흡수율이 95% 이상입니다. 이제 콩을 그냥 먹었을 때는 소화 흡수율이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두부로 가공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흡수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위장이 약하신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폐경기 이후 여성분들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두부를 왜 제가 조심하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먹는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듯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두부가 바로 그렇습니다. 제대로 알고 먹으면 보약이 되지만 모르고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 돌을 만들고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두부의 좋은 점은 살리면서 나쁜 점은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두부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핵심 효능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나중에 왜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효능, 근육 건강에 탁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특히 두부에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전부 들어있어요. 필수 아미노산이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을 말합니다. 60대가 넘어가면은 매년 근육이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70대가 되면 이 속도가 더 빨라지고요. 근육이 줄어들면 뭐가 문제냐?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한 번 넘어지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한데 두부 반 모만 드셔도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두부 4분의 1모에서 반모 정도만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효능,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두부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두부 반모에 들어있는 칼슘이 우유 한 컵과 맞먹는 양이에요. 그런데 우유를 잘 못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유당불내증이라고 해서 우유만 드시면 배가 아프고 설사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께 두부가 훌륭한 칼슘 공급원이 됩니다. 게다가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칼슘의 흡수를 촉진합니다. 단순히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칼슘이 뼈로 잘 가도록 도와주는 성분까지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에 두부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이 과정을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효능,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두부를 꾸준히 드시면은 혈관 벽에 붙어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기 한 끼를 두부로 바꿔 먹으면 심장 질환 위험이 최대 18%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160만 명 이상을 분석한 대규모 연구 결과입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 특히 리놀레산이라는 성분이 혈중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예방에 두부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효능,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두부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품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 탄수화물 함량은 낮고 단백질 함량은 높아서 밥 대신 두부를 드시면은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 밥 대신 두부를 드시고 주무시면 아침 공복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속도 편하고 혈당도 잡고 일석이조인 거죠. 다섯 번째 효능,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부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레시틴은 우리 뇌세포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에요. 특히 레시틴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물질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을 도와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두부에 들어있는 레시틴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드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은 두부 같은
좋은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은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두부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여러 장기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신장, 우리가 콩팥이라고 부르는 이 장기의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장기예요.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신장에 부담을 주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이 점점 더 망가지게 됩니다. 두부 자체는 신장에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량의 두부는 건강에 좋아요. 그런데 두부를 특정 음식과 함께 먹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박순자 할머니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이분은 두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부를 매일 시금치와 함께 드셨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시금치에는 수산, 다른 말로 옥살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시금치 100g에 약 970mg의 옥살산이 들어 있어요. 이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만나면은 수산 칼슘염이 형성됩니다. 이게 바로 신장 결석의 주범입니다. 문제는 이 수산 칼슘염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장이나 요로에 쌓이게 되면은 점점 커져서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이 돌이 요관을 막거나 움직일 때 극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요롱열석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갑자기 옆구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고 식은땀이 나면서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통증이 얼마나 심하냐면은 여성분들이 출산의 고통과 비슷하다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이게 한두 번 잘못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잘못된 조합으로 계속 드시면은 서서히 축적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아무런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두부를 드시고 계시다면은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자, 이제 두부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아마 지금도 이렇게 드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첫 번째 최악의 조합, 두부와 시금치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시금치와 두부, 이 조합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수산이 두부의 칼슘과 만나면은 수산 칼슘염이 만들어지고 이게 신장에 쌓이면은 결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식에 시금치와 두부 조합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시금치 두부 무침, 시금치 된장국에 두부 넣기, 비빔밥에 시금치 나물이랑 두부 부침 같이 올리기. 다들 해보셨죠? 특히 건강을 챙기신다고 채소 많이 드시는 분들이 시금치랑 두부를 자주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몸에 좋은 거니까 같이 먹으면 더 좋겠지 하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금치를 아예 안 먹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시금치는 분명히 좋은 채소예요. 비타민 A가 채소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고 철분과 엽산도 풍부합니다. 다만 두부와 같은 식사 시간에 같은 상에서 함께 드시는 건 피하시라는 겁니다. 만약 시금치 된장국을 꼭 두부 넣어서 드시고 싶으시다면 시금치를 반드시 끓는 물에 먼저 데쳐주세요.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면은 수산 성분이 약 50% 이상 빠져나갑니다. 데친 시금치를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짠 다음에 된장국에 넣으시면 됩니다. 생시금치를 바로 넣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최악의 조합, 유부와 튀긴 두부입니다. 여러분 유부 좋아하시죠? 유부초밥, 유부정월 다들 드셔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유부가 뭔지 아세요?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긴 겁니다. 두부를 기름에 오래 튀기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산화됩니다. 산화된 지방은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런 산화된 지방이 계속 들어오면은 신장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유부는 조리 과정에서 나트륨 함량이 높아집니다. 유부초밥 양념장에도 간장이 들어가고 유부전골에도 염분이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신장이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과도한 염분을 배출하기 위해서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신장에 피로가 쌓이고 결국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집에서 두부 부침 많이 해 드시죠? 두부를 노릇노릇하게 부쳐서 간장 양념장에 찍어 드시는 거요. 이것도 자주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기름에 튀기듯이 부치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두부는 가급적 굽거나 찌거나 데쳐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는 조리법은 최대한 피해주세요.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지신 분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최악의 조합, 유전자 조작 콩으로 만든 두부입니다. 이건 음식 궁합의 문제가 아니라 두부 자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두부 사실 때 뒷면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원재료명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요? 수입 콩으로 만든 두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수입 콩의 상당수가 유전자 조작 콩, 영어로 GMO라고 하는 콩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대두의 약 80% 이상이 유전자 조작 콩이라고 합니다. 이제 유전자 조작 콩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완전히 안전하다고 입증된 것도 아니고 확실히 위험하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성이 100% 확인되지 않은 식품을 굳이 드실 필요가 있을까요? 특히 어르신들은 면역력도 약해지고 해독 기능도 떨어지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국산 콩은 유통 과정도 짧고 유전자 조작 우려도 없으니까요. 마트에서 두부 사실 때 꼭 뒷면을 확인하세요. 국산 콩 100%라고 적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국산 콩 두부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두부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조합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들은 두부의 좋은 효능은 극대화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는 환상의 궁합입니다. 첫 번째 최고의 조합, 두부와 미역입니다. 두부와 미역, 이 조합은 정말 천생연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두부의 원료인 콩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포닌은 항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성분인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요오드를 배출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요오드가 뭐냐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은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부만 많이 드시면은 요오드 부족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역에는 요오드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생미역 100g에 요오드가 1274 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 있어요. 말린 미역은 그 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두부를 드실 때 미역을 함께 드시면은 두부 때문에 빠져나가는 요오드를 보충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알긴산이 체내 중금속이나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중금속을 흡착하고 미역의 알긴산이 그걸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최근 연구에서는 두부와 미역을 함께 섭취한 그룹의 체내 남농도가 3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두부 미역국 많이 드셔보셨죠? 그게 바로 최고의 조합입니다. 또한 한방에서는 두부가 찬 성질을 가지고 있고 미역 같은 해조류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둘이 만나면은 균형이 맞는다고도 합니다. 오늘부터 두부 드실 때는 미역이랑 같이 드세요. 두부 미역국도 좋고 미역줄기 무침이랑 두부 반찬을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 비싼 건강식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 최고의 조합, 두부와 콩나물입니다.
콩나물도 두부와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콩나물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두부에는 비타민C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콩나물이 두부에 부족한 비타민C를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콩나물에 들어있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고 숙취 해소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두부랑 콩나물을 함께 넣은 찌개를 드시면은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해지고 피로도 풀리는 거예요. 콩나물은 해독 작용도 합니다. 체내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두부의 단백질과 콩나물의 해독 작용이 만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순두부찌개 끓이실 때 콩나물 듬뿍 넣어 보세요. 두부전골에 콩나물 넣으셔도 좋고요. 콩나물국에 두부 넣어서 끓여 드셔도 됩니다. 서로의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면서 소화에도 부담이 없는 훌륭한 조합입니다. 세 번째 최고의 조합, 두부와 부추입니다. 부추는 예로부터 간의 채소라고 불렸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부추가 간 건강에 좋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부가 찬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소기냉하신 분들이 두부를 많이 드시면은 배탈이 나거나 설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부추랑 함께 드시면은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두부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줍니다. 또한 부추에는 비타민C와 철분이 풍부해서 두부와 함께 드시면은 피로 회복과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부추에 들어있는 유화알릴이라는 성분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두부 부추전, 두부 부추볶음 이런 요리들 해보셨죠?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다만 부추는 너무 오래 가열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니까 살짝만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부찌개에 부추를 넣으실 때도 다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넣고 살짝만 익혀주세요. 자, 이제 좋은 두부 고르는 방법과 올바른 보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궁합을 알아도 두부 자체가 좋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먼저 좋은 두부 고르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재료 및 함량을 확인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산 콩을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두부 포장지 뒷면에 원재료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산 콩 100%라고 적혀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수입 콩은 유통 과정이 길어서 신선도가 떨어지고 유전자 조작 우려도 있습니다. 국산 콩은 더 신선하고 고소한 맛도 좋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국산 콩 두부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응고제를 확인하세요. 이 두부를 만들 때 간수를 넣어서 콩물을 응고시킵니다. 이 간수 역할을 하는 게 응고제예요. 좋은 두부는 천연 응고제를 사용합니다. 포장지 뒷면 성분표에 조제해수 염화마그네슘이나 천일염이라고 적혀 있으면 천연 응고제를 사용한 겁니다. 이 화학 응고제가 적게 들어갈수록 콩 본연의 맛이 잘 살아나고 몸에도 더 좋습니다. 셋째, 포장 상태와 제조 일자를 확인하세요. 포장된 두부를 사실 때는 충진수, 그러니까 두부가 담겨 있는 물이 투명한지 확인하세요. 물이 뿌옇거나 색이 변해 있으면 신선도가 떨어진 겁니다. 또한 팩이 부풀어 올라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팩이 부풀어 있다는 건 내부에서 가스가 발생했다는 뜻이고 그건 상했다는 신호예요. 시장에서 판두부를 사실 때는 냄새를 맡아보세요. 신선한 콩의 고소한 향이 나야 합니다. 시큼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신선하지 않은 거예요. 또한 단면이 매끄럽고 깨끗한 것을 고르세요. 다음으로 신선도를 지키는 보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는 수분이 많아서 세균 번식이 빠릅니다. 그래서 보관을 잘못하면 금방 상해요. 이 아래 방법을 지키시면 더 오래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혹시 두부를 특정 음식과 같이 먹고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두부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어온 그야말로 건강식품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리면서 단백질 보충의 최고라고 알려진 음식이 바로 두부입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 밥상에 꼭 올려주시던 음식이고 병원에서도 환자분들께 권하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이 바로 이 두부입니다. 그런데 이 두부가 어떤 음식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지난달에 저희 병원에 63살 되시는 박순자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이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오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신장에 결석이 생겨 있더라고요. 콩팥에 돌이 생긴 겁니다. 그 돌이 얼마나 컸냐면 파탈만한 크기였습니다. 이게 요로를 타고 내려오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했던 거예요. 출산의 고통과 맞먹는다는 그 요록열석 통증을 이분이 겪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식습관을 여쭤봤더니 이분이 건강을 위해서 매일같이 두부를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두부를 어떻게 드셨느냐 하면은 항상 시금치와 함께 드셨던 겁니다. 시금치 두부 무침, 시금치 된장국에 두부 넣고 이렇게 거의 매일 드셨던 거예요. 이제 건강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야지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신장에 돌을 만드는 원인이 됐던 겁니다. 모든 신장 결석의 약 75%가 바로 옥살산 칼슘, 다른 말로 수산칼슘염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산칼슘염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바로 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 성분과 두부에 들어있는 칼슘이 만나면 형성되는 겁니다. 이 할머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3년간 저희 병원에 신장결석으로 찾아오신 60대 이상 환자분들 중에서 약 40%가 평소에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즐겨 드셨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을 위해서 두부를 드시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신 건 아닌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두부가 나쁜 음식이라고 말씀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두부는 60대 이후 어르신들이 꼭 드셔야 할 최고의 단백질 식품 중 하나입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들어지죠. 콩을 갈아서 끓인 다음에 간수를 넣어서 응고시켜 만드는 게 두부입니다. 이 과정에서 콩에 들어있던 좋은 영양소들이 고스란히 두부에 담기게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괜히 두부를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고기 먹기 어려웠던 시절에 두부가 단백질 공급원 역할을 톡톡히 해냈거든요. 실제로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약 9에서